그 이게 대표님이 어쨌든 뭐 축구도 하셨고 네. 배구도 지금은 이제 배구 네. 집중하고 계시지만 좀 나는 선수를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본다. 아니면 내 선수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결국은 뭐 중요한 역할을 네. 각 팀에서 하든 대표팀에서든 하더라. 좀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만나는 배구 관계자나 아니면 선수분들한테도 좀 좋은 선수 좀 추천을 해달라고. 왜냐면 뭐 제가 보는 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생활하는 선수분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때 이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편히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좀 배구에 미친 사람 일단은 좀 미쳐야 그쵸.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정말 배구 잘하고 싶어 해야 되고 좀 욕심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선수로서 성공하는 이제 월드 클래스나 뭐 국가대표 레벨로 올라가는 선수들 중에 욕심 없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또라이들이 성공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종목의 스포츠를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한 사람이면 저는 또 개개인의 자질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선수를 도와서 일을 하고 싶죠. 그런 게 좀 간절함으로도 나올 수 네, 있는 거고. 그렇죠. 요즘 만나본 네. 선수 중에 그런 배구를 더 잘하고 간절함이 제일 컸던 건 저는 김다희 선수인 것 같아요. 진짜. 대표팀이랑 클럽팀 1년 내내 하면서도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신기해요. 말라가지고 되게 진짜 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대표팀 갔다 오면 되게 기복도 있고 하는데 김다희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향상심이 엄청나다는 거. 나는 배구를 더 잘하고 싶다. 그 생각 이게 그 사자성어 불광불급 뭐 그런 거랑 좀 셋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뭔가에 이게 몰두하는 모습 그래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은 모습 그런 거를 사실 꼭 선수가 아니더라도 에이전트 분야에서 또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모신 건데 또 구독자 중에서도 또 제2의 임근혁, 제3의 임근혁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하고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실 능력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는 저랑 경쟁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저보다도 좀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렇게 또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제2, 제3 아니더라도 네. 임근혁 대표의 라이벌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 선수 특정 선수를 같이 영입 경쟁하고 싶어하시는 분, 어쨌든 에이전트 일이라는 거를 꿈꾸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에이전트가 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좀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한 15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생각들이 변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은 좀 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가요? 아는 걸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 왜냐면 이제 보통 에이전트들은 이제 선수나 아니면 선수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선수도 중요한 선수의 부모님들을 대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수나 선수 부모님들은 이미 십몇 년을 거기에 이제 뭐 배구라는 스포츠에 다 항상 자녀들 따라다니시고 원조 에이전트야. 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사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다음 저보다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그 연령대 사건 사고도 더 잘 아시고. 근데 이제 뭐 잘 모르면서 불확실하면서 거기 앞에서 아는 척하면서 있는 척하고 그런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거는 신뢰를 기반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내 미천이 드러나는 거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교묘하게 이제 말을 해서 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저는 그게 시작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말 선수와 에이전트 관계는 사실 신뢰가 없으면 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김연경 선수를 터키에서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첫 번째 때는 사실 저도 처음 보니까 대면했어요. 근데 두 번째 때는 이제 대표님 없이 저랑 둘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대표님 연결만 해주시고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임 부장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성대모사인 거예요? 좀 안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되게 신뢰 관계가 되게. 근데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막론하고
그런 말 하는 선수 잘 없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중요하지. 네. 나의 어떻게 보면 관계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영경 선수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도 본인의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좋은 거야. 사람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선수들을 만나면 보통 물어보는 게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 이제 뭐 팬들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떤 선수로 생각하게끔 뭐 그 목표를 정하고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뭐 착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운동 선수로서 뭐 성공하고 조금 또 안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결국 그 운동 선수 이후에 그 인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따뜻하고 예, 슬기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뭐 배구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렇게 왜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로 나가세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선수가 보통 뭐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뭐 평소대로 플레이가 안 될 때거나 뭐 좀 부상 입었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후시딘만 이제 발라주는 역할이지, 예, 제가 뭘 예,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질문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선수가 좋을 때는 정말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정말 바닥까지 가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옆에서 에이전트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려는데 마침 후시들이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물어보세요. 이게 에이전트가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어떤 해결책을 내줄 수는 없어요. 예, 어차피 그 상처의 회복은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쵸. 저는 뭐 이제 밴드 역할 정도, 후시딘 역할 정도 조금 하면서 사실은 뭐 더 이렇게 누가 그 상처 난데 뭐 이렇게 소금 뿌리지 않게 그런 걸 이렇게 이제 뭐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 에이전트 모 에이전트 분이 저랑 같이 좀 여럿이서 뭐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소속 선수 야구 선수였는데 그날 선발 등판을 했다가 5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온 거야. 누구 에이전트한테? 네. 아, 나 오늘 너무 못 던졌다. 막 하니까 우리가 술 먹는 자리가 영등포였는데 수원으로 바로 쏘시더라고. 근데 딱 KT 선수예요? 아니에요. 딱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실 그 에이전트 분이 지금 가서 바로 만나서 뭘 한다고 해서 그 그치, 선수가 그건 아닌데 같이 옆에 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후시딘 역할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분이 진짜 되게 야구계에서는 거의 넘버원 에이전트신데도, 아, 에이전트의 삶이 우리가 항상 뭐 초대형 계약을 끌어냈네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뒤에서는 진짜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정말 그런 역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의 삶이 쉽지 않아요, 진짜. 연못에 앉아 있는 새들이 되게 우아하게 가만히 있는 거 보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에이전트도 굉장히 화려한 직업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겉보기일 뿐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약간 라디오 스타 안성기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스타를 빛나게 해주면서도 그 스타고 나를 또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매니저까지는 아니지만 신뢰로 관계하는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지만 성공한 선수, 그러니까 뭐 꼭 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공한 존재 옆에는 어쨌든 그 성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렇죠.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그게 이제 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워낙 김연경이라는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던 정말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의 2년치 연봉을 한 번에 받았던 그런 대단한 선수의 그런 좋은 점들을 보고 오랜 시간 보셨는데, 대표님이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그 가능성이 보인다, 끼가 보인다. 뭐,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소속 선수들 한번 쭉 자랑 한번 해주시라고 팔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선수들 자체가 일단 별로 없고, 이제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돕는 상황인 거고요. 뭐 사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수들을 더
돕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고, 사실 뭐 봤을 때 선수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다인 선수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나 뵙고 참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분도 이제 배친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사실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도 좀 나이가 그래도 몇 살 어린 친구지만, 이건 내가 이렇게 옆에서 10년 보고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좀 되게 유니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보고 배우고 싶어도 그건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제가 배구계에서는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앞으로 또 그런 이제 선수를 발견하게 되면 한번 또 열심히 같이 한번 성장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 선수 있으면 저희 네. CF에 제보 좀 해주세요. 아니, 기자님들이 더 사실은 저보다 정보력들이 좋으셔가지고 아니, 뭐, 알려주시면은 제가 저희가 어쨌든 뭐 서로 이게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미리 좀 이렇게 원석을 캐서 CF에 한번 초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 질문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우진 선수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남자 선수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소속된 선수들 거의 이제 많은 선수들이 여자 선수인데 이우진 선수 그리고 남자 선수, 그다음에 또 나이가 어린 유망주잖아요. 근데 질문에 이우진 선수가 대표님을 은인처럼 생각한다,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데, 좀 그런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배구 에이전트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갈라져 있어요. 보통 뭐 똑같은 배구 종목이니까 뭐 한 사람이 배구도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뭐 이탈리아, 튀르키예 뭐 이런 지역들 보면 좀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아니면 남자 선수만 한 하네,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트가 다르구나. 파트가 이게 배구라는 종목이지만 그 안에 스타일들이나 이런 특징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시장이 그렇게 뭐 크진 못하니까 보통 이제 남녀 배구를 한 분이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사실 아직도 남자 배구는 더 몰라요, 여자 배구보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우진 선수를 이제 돕고는 있는데, 첫 시작은 뭐 이제 세계 대회에서 언더 19 대회에서 이제 뭐 상도 타고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 이제 이탈리아 에이전트 분께서 이제 이탈리아 구단하고 이제 베로발리 이제 몬자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사실은 오퍼가 먼저 이탈리아 쪽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특히 남자 배구 쪽에서는 해외 진출 관련된 경험이 있는 상황이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연경 선수한테 이렇게 도움 요청이 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경 선수는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전적 이득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약간 정상의 범주는 넘어섰어요. 약간 미친 사람이긴 하거든요. 여기는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에이전트하고 소통을 해서, 왜 저는 이제 이탈리아 에이전트가 하는 이제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 언어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조율을 해서 이제 우진 선수가 이탈리아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왔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제가 거기서 도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을 내밀면 또 현지 에이전트가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현지 에이전트한테 이탈리아에서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은 다 뭐 가져가셔도 되니까 이게 저는 그냥 돕는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그냥 응원만 하고 도왔던 거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많이 뭐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우진 선수하고 또 가족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가서 이렇게 막 케어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우진 선수가 잘 이탈리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죠.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니까 척을 하면 안 돼서 그냥 제가 여기 실컷 척을 하면 우진 선수나 우진 선수 부모님이 보시고 아닌데? 저 양반 그 정도 아닌데 이러실 거기서 거란 또 말이기 저러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현희님께서 이탈리아 진출은 대실패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를 거예요. 사실 이우진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잖아요. 다른 대학교 2학년 나이 정도고,
사실 저는 이우진 선수가 우리의 인상에서는 되게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고 리시브가 좀 약한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탈리아 리그 생활을 하면서 강한 서브들을 받다 보니 오히려 한국에 데뷔하자마자 보니까 되게 리시브가 생각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네. 충분히 성공한 해외 경험이다. 그게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공격은 이제 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비시즌 때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늘 것 같은데 리시브 사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약간 재능의 영역도 있는 거라서 지금 리시브가 더 좋은 게 저는 더 지금 긍정적으로 봐요. 내년 시즌 더 잘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좀 어쨌든 선진 리그에서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선수들에게 되게 큰 그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연경 선수처럼 이제 모든 선수가 성공할 수는 맞아요. 없겠지만 그럼요. 저희가 항상 자주 얘기하고 팬들도 얘기하시잖아요. 실패하더라도 해외 리그에 좀 나가봤으면 그렇지. 좋겠다. 저는 이우진 선수가 대성을 해서 좀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꼬를 튼 거죠. 어쨌든 저는 이우진 선수의 그 해외 경험을 한국 빼고도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게 최근에 또 우리 유망주 선수들이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공교롭게도 이제 몬차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김연경 말고도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구나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유망주들에게는 해외로 가서 도전한다라는 거에 대한 문도 열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관계자들한테는 한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또 알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의 첫 시작이 김연경이었고, 그다음에 남자 선수는 이제 이우진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 양쪽에 다 우리 대표님이 계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우진 선수 실물을 처음 봤을 때 와 잘생겼다. 배구만 잘하면 되겠다. 되게 이런 고물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쁘게 그렇지. 생겼잖아요. 좋았거든요. 사실 뭐 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사실 외국 가서 정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받고 세계 최고 리그를 그쵸. 뭐 배우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본인 돈 쓰고 유학 간 게 아니라 장학금 받고 유학을 맞아요. 저는 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구단이든 뭐 이제 뭐 대학팀이든 고등학교팀이든 그 팀에 속해 있으면 팀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뭐 밥을 챙기거나 뭐 딴 걸 챙기거나 할 일이 잘 그런 경험이 없는데 못하죠. 그 경험을 저는 어린 나이에 해봐서 되게 그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뭐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걸 치고 다시 더 나갈 수 있는 내가 그런 그때 능력이 그런 생겼을 경험도 거라고. 했는데 이 네. 정도쯤이야 내가 그만 얘기해야지. 그렇죠. 뭐 네. 사실 저도 어린 나이에 군대 끌려갔을 때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내 친구 효경이도 이거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하면서 이겨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결국은 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힘든 경험을 좀 해봐야 결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우진 선수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결국 성공 못하고 왔잖아라고 하지만 비록 동료들보다 1년 2년 늦었지만 지금 삼성화재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은 오히려 내 친구들보다 더 빠른 거거든요. 내 친구들이 지금 대학팀에 몸담고 있고 아니면 프로팀에 갔어도 주전으로 못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지금 내가 어느 속도로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망주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돈 안 되는 일을 더 아니 선배가 좀 돈이라도 보태주시면 어떻게 출연료를 제가 제 돈으로 어떻게 제 출연료 오늘 어떻게 아유 저 충분히 저는 충분히 사실은 제가 뭐 좋아서 한 일이고 저는 그거 다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남들이 보통 사람들이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진 선수가 몬자에 있을 때 뭐 이탈리아 가서 일이 있는 거예요. 우진 선수 그래도 경기도 보고 같이 뭐 식사도 한번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튀르키예랑 이탈리아를 또 출장을 갈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베로발리 쪽에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운수가 없어서 조금 섭하지만 또 거긴 라바니니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라바니니 감독님하고 이제 또 그 뭐 피자에 와인이라도 먹고 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슈퍼챗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백정민님께서 우리나라 배구가 뭐 인기 있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 스포츠에서는 KBO 리그 야구가 1번이잖아요. 배구가 KBO 리그처럼 인기가 더 많아지려면 대표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어떤 점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지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한번 찝어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요. 일단 뭐 저도 뭐 이런 또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라도 뭐 어떤 이런 배구 산업적인 측면은 깊은 제가 뭐 통찰은 없는데요. 그냥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특히 이번 시즌은 팬들은 경기장에는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히 주말은 뭐 거의 만석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재밌고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이제 배구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도 좀 자랑할 수 있는 예, 이렇게 우리 사람이 꽉꽉 차서 이게 당신이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자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우리 그 선수들은 팬 서비스들도 되게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어떤 스포츠보다 많이 팬들이 선수들 찾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컨택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뭐 알렸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예 저도 지금 뭐 딱 명확하게 어떤 게 더 해답이다라고는 뭐 지금 말씀 바로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자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말씀에 조금 이제 살을 붙이자면 네. 그런 면에서 신인 감독 김연경이 참 좋은 역할을 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구를 소비하던 계층 외에 네. 그분들이 조금 좁고 깊게 소비하는 분들이었다면 얕고 넓게 소비하는 분들을 이 크게 배구계로 품을 수 있는 역할을 좀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꼭 코트 안에서 즐기는 배구, 경기장 안에서 즐기는 배구가 아니더라도 배구를 소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난다면 사실은 그들도 배구 팬이다라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우리가 약간 배구라는 걸 생각하는 틀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뭐 아까 우리 남정훈 기자가 경기장에서 보면 모든 종목은 다 재밌다. 이거 맞는 말.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꼭 배구장이니까 가볍게 배구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배구장에 오지 않더라도 뭐 TV 중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중계를 통해서라도 배구에 좀 이렇게 젖어 드시고 그 젖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배구장에 오면 조금 더 재밌잖아요. 네. 좀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앰플도 그렇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댓글창에 쟤네 셋도 미친놈들이다. 배구에 미친놈들이다라고 쟤네 셋이 이제 이렇게 셋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저희들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이 방송을 또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대표님은 또 에이전트계에서 저희는 또 뭐 방송으로 또 기사 작성으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내가 보고 너무 이렇게 재밌는 종목을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보지? 모르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참 너무 깊게만 가서 한 번쯤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있는 상황에서 딱 마침 또 그때 김연경 선수께서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신인 감독 김연경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네. 제임스님께서 요 타이밍에 슈퍼챗과 함께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밑밥을 까셨습니다. 선수들 개인 SNS가 패드립이나 욕설, 허위사실 발설하시는 나쁜 분들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적도 있는지. 당연히 일단 선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소수의 이상한 분들이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정말 소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다수의 좋은 팬분들은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선수들 중에서도 그 자기를 응원하는 다수의 그런 팬들을 그냥 생각해서 그 부분을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이제 선수의 생활이나 아니면 경기력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뭐 당연히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죠. 예,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SNS가 뭐냐면 이거 뭐 종목은 다릅니다만 골프 선수 김시우 선수가 있어요. 2026년 첫 대회에 나갔는데 어떤 팬이 DM을 보낸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배팅을 했는데 망했어 이 새끼야. 그래서 막 욕설이 담긴 DM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김시우 선수가 그걸 캡처해서 자기 SNS에 올리면서 다음에 더 잘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쿨하게 대응하는 거 보면서 이게 꼭 감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쓴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막 내가 다 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내가 감내할게라고 보다는 가끔은 그렇게 튕겨내는 것도 선수로서 오히려 자신을 더 방어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되게 담대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에이전트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제 영양소 관련해서 뭔가 어떤 거 있을 때 저 바보 같은 애비 나오면 막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욕 많이 먹던데. 그래요? 예. 나는 뭐 유튜브 우리 댓글창 말고는 다른 건 안 봐가지고 게시판 나는 친구가 꼭 무서워서 못 보겠어. 꼭 친구가 얼마나 욕을 하겠어 여기서도 이렇게 그런 욕하시는데. 그 갤러리 있잖아요. 거기서 가끔 뭐 제가 뭐 쓴 기사 가지고 막 그러면은 꼭 캡처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보고 뭐 어쩌라고 그냥 안보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신경 쓰면 그런 그냥 거는- 못하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질문 하나 저도 궁금했던 건데 유튜브에 오지 오로다이즈님께서 김연경 선수는 왜 이탈리아 리그에는 가지 않았나요?라고 뭐 이거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몸이 하나니까 사실 한 시즌에 이거 예, 몸이 이게 한 달이다. 몸이 하나다.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 이제 두 번째 상하이 갔을 때 그때 이제 시즌이 짧아도 코로나 시즌이라 끝나고 사실 이탈리아에서 오퍼가 와서 사실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하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그 팀에서 원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코로나 시즌에 이제 너무 이렇게 또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거기서 계속 경기 호텔에 다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또 선수가 지친 부분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는 추천을 못 했었어요. 뭐 그때도 그래 뭐 이탈리아 뭐 최고 수준의 팀에서 이제 제안이 왔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제 가세요 하고 갔으면 저도 이렇게 수수료를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기회였죠. 아이가 비즈니스적으로. 그럼요. 근데 그게 또 제가 강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번 다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랬고 이제 우리 연경 선수도 그때 그냥 되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한번 경험하러 가볼 걸 그랬나 이런 얘기는 서로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서 얘기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라서 지나고 나서는 뭐 그런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왜냐면 확신이 있었으면 제가 그런 조언을 해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는 기사로 쓴 적이 있는데 진짜 가려면 갈 수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는. 대인은 대인이야. 키만 큰 게 아니야.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